자꾸 누워있는 습관, TV 볼 때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뭐 스마트폰 하고 이런 습관들이 이석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석증이 생기고, 한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아주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석증은 재발을 잘합니다.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지럽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다양한 증상 혹은 다양한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게 다 똑같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뭐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걸을 때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도 있고요. 그래서 어지럼증 안에 수십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제일 흔한 거 5가지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흔한 어지럼은 제가 정말 많이 보는 이석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다 깼을 때 이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도는 이석증이고, 두 번째로 흔한 거는 좀 심리적 원인,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어지럼증 혹은 이제 만성 후유 어지럼 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인데, 이런 심한 어지럼증 후유증으로 생기는 어지럼증이 의외로 꽤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출혈이 생기면 또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전편두통 혹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르는 어지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컨디션 떨어질 때 한 번씩 머리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혹 요새 이제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는데 갑자기 비 오거나 더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뇌가 피로해지고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이석증과 더불어서 제일 흔한 어지럼증 원인이 됩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 마지막으로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어날 때, 근데 갑자기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오래 서 있거나 뭐 오래 앉아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혹은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에도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흔한 어지럼증 원인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뇌질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질환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이제 어지럼증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어지럼증 환자를 워낙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간혹 뇌경색의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 100%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이 있으면 뇌경색일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거니까 이제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쪽 팔다리 힘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손바닥을 하늘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이제 팔에 힘 빠지는 거고,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운다. 이런 것들은 한쪽 팔다리 힘 빠지니까 어지러움 플러스 힘 빠지는 거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얼굴 표정을 지어봤을 때, 이 해봤을 때 얼굴이 이제 표정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은 지어지는데 한쪽은 지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뇌경색 증상이고, 사물이 2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3개, 4개는 그래도 괜찮은데 앞에 사람 얼굴이 뭐 양옆이나 위아래로 2개로 보인다. 이건 뇌경색 증상이고,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지러워요 이런 식으로 말 발음이 어둔해지는 것도 뇌경색 증상이고, 또 어지러움은 사실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거린다든지 혼자 못 서 있다든지, 심지어 심한 분들은 혼자 앉아 있지를 못해. 앉아 있어도 몸이 기울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뇌경색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증상으로는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심한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도 이제 눈동자가 막 떨리는 경우예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눈동자가 잠시 한 1, 2분 떨리다 말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눈동자가 한쪽으로 계속 팡팡팡팡 튄다. 그러면 이제 뇌질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어지럼이 생기면서 한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위험하지 않은 어지럼증이라면 이틀 이내에 어느 정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틀 내내 뭐 심한 어지럼이 지속이 된다. 어지럼이 또 심하진 않더라도 그 어지럼이 계속된다. 이것 역시 뇌질환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지럼증이 잠깐씩 있는데 반복이 돼요.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게 이석증처럼 1, 2분이 아니라 한 5분에서 20분 사이, 즉 10분 전후로 좀 어지럽다가 또 괜찮다가 또 어지럽다가, 이게 자세 변화에 상관없이 걸어 다닐 때든 앉아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반복이 된다. 뇌혈관이 좁아졌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전후의 어지럼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뇌혈관 검사 해보셔야 됩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제일 흔한 건 이석증이니까 거기 기준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갑자기 어지럽다. 오늘도 그런 분 계셨는데 어지러우면 일단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석증이 제일 흔한데, 이석증 같은 경우는 보통 1, 2분 이내 어지럼증이 거의 한 8, 90%는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개 돌렸는데, 고개 숙였는데, 아니면 침대에 누웠는데 어지러우면 그냥 일단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한 1, 2분 정도. 그래서 어지럼이 가라앉으면 이석증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시니까 좀 편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고개 돌리거나 움직였는데 어지러우니까 당황해서 또 움직이고 하다 보면 어지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멈추질 않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 자리에 멈춰서 좀 안전한 자세로 멈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잠시 한 2, 3분 정도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서 어지럼이 어느 정도 가시면 편안한 자세, 또 계속 뭐 이런 자세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여 가지고 좀 기대는 자세나 누워있는 자세라면 좀 편한 자세로 조금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면 또 대부분 또 따라오는 증상, 오히려 더 힘든 증상 중에 하나가 구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는 게 힘든데, 또 토하려고 화장실까지 뛰어가다가 더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스꺼움이 있다면 빨리 봉지라든지 통을 챙겨서 이제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토할 수 있게, 이렇게 살짝만 숙여서 토할 수 있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위험 신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 증상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들어서 팔에 힘 빠지는지 보고, 얼굴 표정도 지어보고, 말도 해보고 해서 응급실에 당장 가야 될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약이 있으면 비상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거나 또 병원에 간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석증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증상이 다 있다라고 하면 이석증 확률이 거의 89%가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움직일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로 누워서 고개 돌리거나 뭐 고개 숙이거나 이제 고개 돌아볼 때, 이럴 때 움직일 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이 오래 가지 않는다. 보통 2분 내지 3분 이내에 좋아진다. 요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 돌리거나 움직일 때 어지럼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생기고 그게 2, 3분 이내에 좋아진다 라고 하면 이석증 가능성이 정말 높고,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증상이 이런 게, 보통 이석은 자다가 이제 이석이 굴러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한다든지, 뭐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석증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보통 약간의 현기증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 있을 때 잠깐 어찌어찌 한다든지, 막 밝은 빛 같은 데 가서 좀 어찌어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가 좀 띵하다든지 일반 어지럼증이고, 이석증은 그렇게 이제 증상이 생기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석증도 좀 심한 이석증이 있고 빙글빙글 도는 증상, 구토 이렇게 명확한 심한 이석증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이 조금만 들어간 아주 경미한 이석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이석증은 약간 띵한 정도에서 그런 가벼운 증상만 있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증의 원인, 그리고 초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석증은 원래 그 방골이관 옆에 있는 이석 주머니, 이석 기관에 그 이석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 방골이관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려면 충격이 가해지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지나가다가 어디 벽에 머리 부딪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석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류 장애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목 혈관이 나빠지는 목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혈류 장애를 유발해서 이석증을 많이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석이 좀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이석이 좀 더 잘 떨어져 나와서 이석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은 염증을 자꾸 일으켜서 또 이석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렇게 떨어져 나온 이석이 또 그냥은 잘 안 들어가요. 언제 많이 들어가냐? 누워있을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석증 생기는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종일 누워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누워있는 습관, 뭐 TV 볼 때 누워서 TV 보고, 이제 자는 것도 아닌데 누워서 뭐 스마트폰 하고, 이런 습관들이 이석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뭐 이쪽으로도 눕고 이쪽으로 눕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계속 누워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석증이 생기면 오른쪽에 거의 80% 이상이 오른쪽에만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이석증의 주요한 아주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증에 걸렸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석증은 가만히 있으면 어지럼이 가십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더 어지러워요.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이석이 구르면서 더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석증 어지러움은 일단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뭐 누워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되고, 심지어 자다가 생겼으면 그냥 그대로 다시 주무셔도 좋아요. 가만히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서 어지러우면 일단 또 역시 붙잡고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해서 좀 편한 자세로 좀 기다립니다. 그 상태에서 팔에 힘도 줘보고 해서 위험한 증상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비닐봉지나 그릇 같은 거, 통 같은 거 옆에 갖다 놓고 토할 때를 대비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좀 드셔서, 비상약이 있으시면, 이석증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비상약을 보통은 구비를 해 두실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 증상 있을 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치료를 시도해 보셔도 좋고, 일단 병원 가실 수 있으면 병원 가서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석증은 이 방골이관 속에 이제 이석이 들어갔고, 그 이석을 이제 굴려서 이석 주머니가 있는 공간으로 빼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만 알면, 혹은 이제 위치만 알면 혼자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단받은 환자분들한테 교육 목적으로 자가 치료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지금 댓글이 뭐 1000개가 넘게 달려 있어요. 혼자서 치료하고 이제 어지럼증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하는 법을 이제 알고 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근처에 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치료가 불충분해서 또 부가적으로 혼자서 치료하고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석증 중에서 제일 흔한 거는 후방골이관이라고 해서 이 뒤쪽에 있는 방골이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제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45도 돌려서 뒤로 누워서 이석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로 눕고 한 1분 있다가 왼쪽으로, 또 1분 있다가 한 번 더 왼쪽으로 가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후방골이관 오른쪽 치료가 되는 거고, 왼쪽은 또 반대로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의학 용어로는 애플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이 그 다음으로 흔합니다. 수평 방골이관은 이제 붙어 있는 팽대부른적 이석이랑 또 일반적인 방골이관 결석증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일반적인 이석증 설명드리면, 누워서 이제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처음에 고개 돌린 다음에 오른쪽 정면 왼쪽 바닥 보는 것까지 1분씩 한 다음에 바닥 본 다음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이제 바베큐 롤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베큐 고기 굽듯이 한 바퀴 돌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있어. 이제 심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그 방향이 좌우 구분이 좀 잘 안 될 때, 이런 때는 브렌다루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개를 45도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빨리 눕고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시고요. 또 반대로 이쪽으로 보고 눕고 또 30초 있다가 일어나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브렌다루프 혹은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도 역시 도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 치료가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혼자서 치료 성공하는 확률은 한 50%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혼자 병원 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또 병원 안 가도 되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다. 다만 아셔야 되는 거는, 이석증이 혹시 아니면 이 치료를 한다고 하다가 또 병원 가야 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간혹 드물긴 한데 이 치료를 하다가 이석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석증 재발 방지법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석증은 재발을 잘합니다. 이석증 한 번 걸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에서는 2년 이내 뭐 47% 정도가 재발한다고 돼 있고, 뭐 제 환자분들은 훨씬 더 자주 재발하고 1년에 몇 번씩 재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좀 원칙적인 거라서 에이 그걸로 재발 방지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이거라도 지켜야지 조금이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키더라도 분명히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활발하게 일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꼭 운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이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석증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이제 칼슘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제나 주사라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햇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생각보다 오래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15분만 이제 봐도 이제 보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특히 햇빛 보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석증 재발에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위험 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을 드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관리하시고, 고지혈증 약 드셔서 관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가 역시 이석증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잠을 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염증이 늘어나고 뭐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이석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 역시 중요하고, 또 이제 수면 자세랑도 연관이 있어서 그 이석증이 뭐 한두 번, 한 번 정도 있었던 분들은 제가 별로 강조하진 않는데, 이석증이 뭐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베개를 약간 높이고, 우리 경추베개 있잖아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석증을 더 잘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로 누워 있을 때 이석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개를 조금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이 어지럼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다고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약 드세요 라고 하고 약간 반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병원에 어지럽다고 찾아가면 에이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예요, 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여러 이제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정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생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 치료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럼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어지럼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지럼증을 관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낸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 관련 서적을 많이 봤는데 너무 의사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제 이걸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책을 자기는 찾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어지럼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책을 구매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책처럼 좀 체계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 치매, 뭐 자율신경장애 등등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신효과적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알차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의학 정보를 요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또 꼭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선별해서 영상 촬영해서 직접 제가 영상 혼자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지럼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